그 다음에 자선은 뭔가 하면요. 어떤 공부였어요? 이제 반대예요. 자선은. 미세유주. 가늘고 세밀한 거. 우리가 잘잘한 번뇌들 있잖아요. 잘잘하게 일어나는 번뇌들 있죠. 그런 벌레를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 자선이다. 미세유주.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요. 정신수양을 방법에서 염불과 자선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 염불자선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데서 이것은 뭔가 하면요. 마음을 거두어 들인다 이 말이죠. 거두어 들이는 공부예요.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공부예요. 나가는 마음을, 나오는 마음은 생생약동하게 사람 마음은요. 어떤 동물보다도 더 이것이 생생약동한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어떤 동물보다도 역동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동물 역동성을 가졌다 이 말은 뭐가 많이 작용하는가 하면요. 역동성을 가졌다 이 말은 뭐가 작용하는가 하면요. 욕심이 작용해요. 욕심 작용 많이 하죠. 아이 소야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뭐 살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소는요. 근데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이 욕심이 사람은 욕심이요 대단히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뭔가 하면 거두어들이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나가는 욕심들을 잘 거두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나갑니다. 사람 마음은요. 작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는 그 마음을 거두어들이. 그것이 뭐냐면 정신수양 공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수양 공부의 방법은 뭐냐? 염불과 자선이에요. 근데 정신수양의 방법에서 정전에 어떻게 말씀하면 정신이라 하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분별성과 주착심. 심이 없는 경지. 이게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말이죠. 분별이 더 진행되고 가면은요, 이것이 더 굳어지면은, 분별이 더 굳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주착심이 되는 것이죠. 예. 딱 착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분별성을 말이죠. 제거해라. 제거하는 공부가 뭐냐? 그것이 정신수양 공부다 이 말이죠. 그 정신수양 방법이 뭐냐? 염불고 자선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성이 더 진행되면 주착심이 딱 되거든. 그래서 주착심을 제거해라. 영이요. 뜰 때. 영이 뜰 때. 우리가 죽을 때 영이 뜨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뭘 따라가겠습니까? 착을 따라갑니다. 주착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주착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무서운 것이라니까요. 주착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런 그 인간성의 마음을 다 이해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성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거예요. 없이 하는 정신수양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론상 진리가 비어버린 이 공의 자리에 합의를 하거라. 이 길을 이제 밝혀 주신 것이 염불과 자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밝은 속성이에요. 자, 밝은 속성인데요. 이 밝은 속성.
방언 속성의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자, 6가지예요. 6가지. 제일 많아요. 사막 중에서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리 연구 방법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경전이죠. 예, 경전 공부. 우리가 지금 경전 공부하죠? 지금 경전 공부 안 합니까? 경전은 어떤 것이 경전인가 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대종사님께서 경전을 정의해 주셨어요. 공부의 방향로를 알려준다. 공부의 방향로를 알려준다. 경전이. 우리가 왜 경전을 봐야 하느냐?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려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공부 방향로를 어떻게 알려주는가 한번 봅시다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자는 조목은 뭡니까? 경전에서 볼 때. 신문의성? 설성요란. 예. 하자는 조목이요. 말자는 조목은 뭡니까? 계문이죠. 예, 계문이죠. 말자는 조목은 계문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경전에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경전을 편수하셨고,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대종사님의 일생 일대의 지금 28년간의 대종사님의 대각 후의 생애는 경전 편집의 생애셨다. 제가 그랬죠? 경전 편집의 생애셨다. 어떻게 경전을 잘 편집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이죠, 공부의 방향로를 제대로 알려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제시해 주신 것이 이제 경전이다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강연입니다. 강연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마디로 제가 구속 속에서 해두단련이에요. 구속 속에서 해두단련. 자, 강연은 구속 속에서. 해두를 단련. 구속 속에서 해두단련. 저 사실은 이제 방송 녹화 강의하는 거 이거 굉장히 구속스럽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빼먹을 수도 없고,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날짜를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은 내 혼자 강의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엄청 구속스러운 거예요. 이 녹화 강의한다고 하는 것이요. 녹화 이 자체가요. 또 이놈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또 질문이 와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요, 카톡으로 질문을요, 한 번 대답을 해줘도 또 질문하는 거예요. 또 대답해주고. 그래서 카톡 하다가 아침 시간 다 보냈어요. 근데 이 구속 속에서도 해두고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 속에서 왜 해두고 단련이 어려운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강의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종무사님이나 대산종사님, 어른들 앞에 가서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활발하게 잘하겠습니까? 달라지죠?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 속에서 해두가 이것도요, 단련되지 않으면은요, 구속에 속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 속에서 해두 단련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강연 다음에 뭡니까? 회화. 회화는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화는요,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이에요.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
이거는 왜 자유 속에서 해와는 뭔가 하면요. 자기가 평소 생활 속에서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느꼈던 얘기죠. 말이죠. 그 느꼈던 얘기를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금성님, 영감님하고 잘 지내세요? 예? 별로예요? 아이고, 어쩌까. 말이 없어요. 예, 맞아요. 이게 성격이 서로 달라야지 평생을 잘 산다대요. 그러대요. 똑같으면 안 된대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영감님하고 뭔 얘기를 할 때 내가 뭐 말을 붙여도 영감님이 말을 안 하더라.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내 말을 안 할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더라. 그렇죠. 어떤 마음이 나더라 하는 것을 원정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합니까? 하도 많았어요. 아니, 그렇게 그 중에서 한 개씩이라도 골라가지고, 이게 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도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을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현을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저런 경계를 당해가지고 저런 마음이 들었구나.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심교예요. 이것이요. 심교. 마음으로 서로 이게 교류하는 거니까요. 심교. 그러니까 심교가 잘 돼야지요. 심교가 잘못되면은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 속에서 자기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감상 있잖아요. 그것을 이 얘기다.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요, 해야만 잘하면은요, 자꾸 하면은요, 도통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짜리 다 본 것 같아. 왠가 하면은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선생님이 뭔 말을 하더라. 어떤 반응을 하더라. 그 반응을 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 작용하는 것을 본 거죠. 맞죠? 견성이 이런 겁니다. 견성이요. 우리가 견성하자 그러죠? 견성을 멀리서 찾지 말으세요. 견성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쓰면서 쓰는 그 마음자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것이 뭔가 하면요, 성품을 본 거다. 견성이다. 견성 쉽죠? 어렵기요. 어렵다. 쉽습니다. 자기가요, 어떤 경우를 당해가지고 쓰는 마음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런 마음을 쓰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라니까요. 그것만 보면은요, 고치는 마음이 나와요. 그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못 보고 그냥 써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써버리는 거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 속에서 해도 달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어두죠. 어두는 뭔가 하면요, 이 가지에서요, 가지나 잎에서 뿌리로 가는 공부. 뿌리로 가는 공부. 그것이 어두예요. 어두 공부예요. 이제 그리고 같이 합시다요. 근데 어두 다음에 뭡니까? 성리죠. 성리는 뭔가 하면요, 뿌리에서요, 반대로요, 나오는 거예요. 잎이나 가지로 나오는 거. 이것이 성리 공부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두 공부만 우리가 하면은요, 어두 공부만 하면요, 일사는 밝아집니다.
어두 공부를 잘하면요. 일사가 밝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잎이나 가지, 이 가지, 잎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어두로 의심 삼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또 시비의 일 중에서 이제 너가 지금 교수님이 카톡으로 내 강의 질문한다 그랬죠?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어두예요. 맞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두거든요. 아니, 강의를 듣고 질문거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강의를 듣고도 질문거리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하도 질문해라 그러니까 질문할 것이 없으니까요. 불법연구의 취지구야 제일 처음이 뭔가 하면 보내는 영광군 백수만 길흉에서 불법을 연구 탄생하신 박아무께서 불법을 연구하시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질문해라 그러니까 전남 영광군 백수면 다음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어느 사람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친절하시게도 길흉이다 길흉이 이렇게 대답하시다. 그러니까 질문거리가 없는 자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잎과 가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의심 삼을 수 있잖아요. 의심 삼는. 그래서 어둑 공부는요, 모든 것을 의심 삼는 공부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 만드는 법이다. 자기 지혜 만드는 법이다. 자기 지혜. 자기 지혜를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지혜를 만드는 거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죠. 얘기해갖고 아는 것은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아는 것은 다음에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연마해갖고 안 것은요, 안 잊어버려요. 맞죠? 자기가 연마해갖고 아는 것을 안 잊어버린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어두가 근데 이 두 가지를요, 설명을 좀 더 해야겠어요. 어두는 그러니까요, 잎에서 아까 잎 가지에서 뿌리 가는 공부라 그랬죠. 이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공부고, 뿌리에서 나오는 공부예요. 뿌리에서 현실로 나오는 공부. 어두 공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요, 일사는 밝아져요. 일사가 환하게 터져요. 일사는 밝아져요. 근데 근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본이 어두워져요. 근본 자리에 가서는 어둡다 이 말이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반대로 성리 공부만 하고 어두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근본은 알아지는데 일사는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근데요, 또 어두 공부만 하는 사람은요, 일사는 밝은데 근본이 어둡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본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는요, 성리는 성리 공부대로 하고 어두는 어두 공부대로 해가지고 근본도 밝히고 지말도 밝히고 지엽도 밝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어두워 성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해두다. 완전한 해두. 이건 부분적인 해두예요. 하나만 하면은요. 그래서 완전한 해두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어두와 성리 공부.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지금 강연회화 얘기했죠.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뭐죠? 구속 속에서 해두 단련 그랬죠? 이건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 그랬죠? 그래서 강연만 하면은 소졸해져요. 지혜가 소졸 눌려요. 회화만 하면은 뭔가 하면 지혜가 거만해진다. 참, 대종사님 표현 멋지게 하셨죠. 거만해진다. 회화만 하면은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돼버려요. 거만. 어제 우명이 좀 거만합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강연 저기 소절해진다는 것이요. 그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기 회화는요, 자기가 잘하는 건 말하면 되죠. 잘했던 건 말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던 거. 근데 아까 내가 이제 금성님한테, 은정님한테 신교관에 그 얘기 다 하라 그랬죠. 근데 잘한 거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좋은 점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할 때, 이야, 금성님 참말로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좋은 점만 얘기하라니까 안 좋은 점 얘기하지 말고. 또 원장님은 또 금성님한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제 해가지고 좋은 점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 저 사람은 진짜 마음 작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견성을 다 하고 마음을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만해진다. 거만해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강연만 하면은 소졸해지는 건 눌려요. 자꾸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 속에서 해두도 단련하고 자유 속에서 해두도 단련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한 것이 강연과 회화다. 그래서 원불교의 해두 단련의 이 주 방법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요 주 방법이에요. 사리연구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연구력이 생기잖아요. 자, 연구력이 뭐냐? 뒤에 하나 남았는데 그건 뒤에 얘기하고요. 연구력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연구력이 생기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추상력이 생겨요. 첫째는 추상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추상력이 뭐냐? 추상력이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일사가 복잡할 때 있죠. 복잡한 일이 전개될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제 예를 들게요. 원광대학이 2011년도에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됐죠. 복잡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잡한 일이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냐? 이렇게 복잡한 일이 딱 터졌을 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연구력이라니까요. 연구력. 그러면 연구력은 뭐냐? 판단이에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자, 판단을 하자면은 말이죠. 판단을 하자면 추상을 해야 돼요. 그 추상은 이런 것은 뭔가 하면요, 복잡한 일을요, 그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모든 일들을
간단하게 간추려 가지고 핵심을 딱 짚어내는 거. 핵심을 딱 짚어내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 추상력이다 이 말이죠. 복잡한 상황을 추려 가지고 말이죠. 하나의 핵심으로 딱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딱 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요, 추상력이다. 이게 연구력이에요. 제가요, 우리 교무들만 보는 원티스 광장이 있어요. 원티스에 가면은요, 그 종합 게시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퇴임도 하고 했으니까 그거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요. 뭐 사람들 막 복잡하게 글 올리는 그런 거 다 보고 앉았으면 내가 뭐 간섭할 일도 아니고 또 내 책임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 일 아닙니까? 저는 오직 관계되는 일이 지금 뭔가 하면요, 방송 강의 잘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무가 메일을 보냈으니까 좀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 원티스 강장 이제 내 아이디 치고 들어가가지고 메일을 다 봤어요. 보고 나서는 어쩐지 출가교육자 강장 종합 게시판에다 클릭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쭉 글들이 이제 누가 올린 글들이 쫙 목록이 뜰 거 아닙니까? 목록을 딱 떴는데 목록을 하나 보니까요. 어떤 제목이 있는가 하면은 교보 몽골을 가보셨습니까? 이런 제목이 하나 있어요. 아, 이거 이상하다 해서 내가 딱 클릭했거든요. 하니까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번 5월 1일 행사 잘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하고 나니까 한국 사회에서 원불교를 좀 알리는 계기가 됐고 했으니까 원불교를 좀 찾을까 알겠냐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 교당 교도가 말이죠. 교보문고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원불교 전서와 책을 찾았어요. 코너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온 데를 다 뒤비고 찾아도 책이 없더래요. 갖고 직원에게 물어갖고 갔는데 뭔 너덜너덜한 예전 책 한 권이 꼽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는 교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게 교무가 그렇단다 하고는 올려놨어요. 예전에는 우리 전서가 말이죠. 교보문고에서 공식적으로 잘 나가고 팔렸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원티스 강좌에도 딱 올려놨더라니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추상을 해보세요. 우명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정원에 있는 어느 교무가요. 어떻게 올려놨는가 답을, 여러 사람이 이제 리플을 달았어요. 거다가 다른데 답을 올려놨는가 하면은 문제의 핵심은 우리 교도나 교무님들이 책을 너무 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 판단이 맞습니까? 예, 검정님은 맞는다. 국장님은 어쩌죠? 예? 일부분은 맞고. 예. 그래서 제가 통탄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그런 판단이 돼 갖고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책을 안 읽는 것이 문제다. 핵심 문제는 되겠죠. 그거냐. 안 읽는 거지. 근데 읽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교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문제의 핵심은 뭔지 아냐? 우리 출판사하고 교당하고 직거래하는 거다.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교보에 책이 안 팔리는 결정적 판단 요인 아닙니까? 맞죠? 직거래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항상 교당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책이
내가 작년에 책 냈잖아요. 교보에다가 내가 넣었거든요. 내가 계속 노력을 하고 할 때 좀 사주라고 하고 학교 기관에다 말입니다. 할 때는요. 책이 잘 나갔다니까요. 교보에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처음엔 신간 에세이 코너에 딱 눕혀놨어요. 조금 더 잘 나가니까는 화제의 책, 에세이, 화제의 책 코너에 딱 눕혀놨어요. 내 책이 눕혀진 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누가 가면서라도 그거 보고 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는 뭡니다. 5월 1일 행사를 우리가 끝나고 나서요, 원불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내가요, 부산교당이에요. 지난주 법회에 교도회장 옆에 새로운 남자가 한 사람 와서 앉았더래요. 그런데 교무가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는데, 새로 오신 저 남자분은 조선일보에서 5월 1일 행사의 기사를 보고 원불교를 찾아온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무에 걸릴지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것을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책을 안 읽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게 핵심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출판사하고 교당하고 직거래만 하고 집안에서 주고팔고만 하고 앉았지 사회적으로 팔지 못하는 거. 이게 근본 문제 아니에요? 금성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읽겠다. 안 읽었는데요. 제가 교보에 원불교 코너 만들었잖아요. 내가 교보에 원불교 코너 만들었다니까요. 서울 교구장 할 때 어떻게 만난 교보 상무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쫙 얘기를 다 듣고 그러고 나서 교보에다가 딱 전서를 딱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거기다가 원불교 전서 이렇게 딱 편말을 꽂아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 출판사한테는 와서 내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서울교구에 있는 교당으로는 책 보내지 말아라. 딱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서울교구의 교무들한테는 뭐라 그런가 하면 출판사에서 책 사가지고 주지 말고 교보에 가서 사갖고 주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일주일마다 원불교 전서가 팔리는 것을 했는데 그거를 뭔가 하면 불교 코너다가 넣어놨거든요. 내가 불교 부류를 불교 쪽으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또 서울에 있는 어느 똑똑한 교도님이 그걸 교보에다 항의를 해가지고 왜 불교에다가 원불교 전서를 넣어놨느냐고 항의를 해버렸어요. 그런 게 이제 교보에서 기타 종교를 빼버렸어. 나는 또 교보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불교 쪽으로 또 돌렸어요. 이게 판단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불교 쪽으로 했겠습니까? 판단. 예? 불교를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기타 종교를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뻔하잖아요. 한 건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불교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불교 쪽으로 가는 것을 그걸 겨냥하고 나는 불교에다 갖다 집어넣었다니까. 근데 원불교는 불교 아니라고 갖다가 또 이렇게 또 내가 그렇게 돌려놨어요. 이게 돌리기가 쉬운지 압니까? 이게 판단이에요. 전부요. 지도자의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도자가요, 판단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단체 집단이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맞죠? 자, 추상력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례연구 공부를 왜 하는 거 압니까? 추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력은 뭐냐? 복잡한 문제를요, 딱 간추려가지고 핵심적인 문제 하나로 딱 판단해내는 것. 그거를 우리는 뭔가 하면 추상력이다 그런다.
추상력 알겠죠? 네. 자, 사리 연구를 하는 사람이 이게 없으면은요, 사리 연구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상상력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거는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은 것에서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힘, 적은 것에서 큰 의미를 만들어내는 힘. 자, 좋죠? 이 아주 적은 것인데도 말이죠. 그렇죠. 적은 것에서 말이죠. 그러다가 의미 부여를 하면은요, 의미 부여를 하면은, 야, 이것이 진짜 제일 큰 일이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힘. 만들 수 있는 힘. 이걸 뭐라 그런가? 상상력이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리 연구를 왜 하는가 하면요, 추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리 연구를 하는 것이고,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리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반대 아닙니까? 추상력과 상상력이 반대죠. 하나는 복잡한 것을 간추리는 것이고,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큰 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큰 의미로 만드는 것. 그것을 상상력이다 그런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어떻게 괜찮게 하는 거? 자, 아무것도 아닌 것을요, 딱 만들어내면은요, 큰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자,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에서 내가 저 라디오 방송국 했거든요. 라디오 방송국. 그 라디오 방송국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가 하면 10몇 억이 넘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해서, 야, 라디오 방송국을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하다가 내가 상상을 했죠. 아, 좋은 생각이 든다. 그 뭐냐. 교도들 전체에게 10,000원짜리. 당신들도 10,000원만 내라. 그러니까 교도를 아주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10,000원만 내라. 대신에 10,000원짜리를 아는 사람에게 연원을 달아가지고 10,000원씩을 시사를 받아라. 그래서 제일 많이 시사를 받아오는 사람에게 상금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내걸었단 말이죠. 좋죠? 혼자 누구도 모르네. 자, 이래가지고요, 이제 이거 방송국을 하는데, 100명, 200명, 이렇게 달아오는 사람이 말이죠. 이건 막 몇백 명 돼요. 부산 교구 전체 교도들이 이제 10,000원짜리 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야, 우리 방송하는데 10,000원 내라. 이거 쉽잖아요. 이래갖고는요, 100명, 200명, 이것은 몇백 명이 된다니까요. 500명 가니까는요, 한 100명 정도를 줄여요. 600, 700까지 가는 딱 줄어버려요. 두 사람이 붙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붙었는데, 이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10,000원짜리를 계속 달아오는 거예요. 이름이 올라갔다, 올라갔다. 계속 발표하죠, 나는요. 그거 갖고 재미를 보는 거예요.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1등이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이 한 분이 뭔가 하면 미국을 가버렸어요. 한 방송국 개국을 한 달 앞두고. 이게 이분이, 아이고, 이제 저 사람 미국 갔으니까 끝났다. 그거는 이제 마음을 놨는데, 이 사람이 미국을 가갖고는 200명을 해와버렸어. 200명을 달아가지고 200만 원을 갖고 왔다니까. 그러고 그 양반 1등 해버렸어요. 9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 모았는지 압니까? 16억을 모았다니까요. 16억. 그래서 12억 들여가지고 방송국 짓고 4억은 초기 운영 자금으로 남겨놨어요. 참,
상상 제가 잘하죠. 이걸 만들어내는 건 힘이다 이 말이죠. 이게 판단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산종사 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언서판. 들어봤어요? 신언서판. 과거의 사람 평가의 기준이 신언서판이었어요. 신은 뭔가 하면요, 몸신자. 사람 딱 보면 몸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이죠. 이것이 제일 첫째였어요. 그 다음에 언변, 말하는 거. 선은 글 쓰는 거. 판은 판단. 판단이 제일 늦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우명이. 반대로 판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 은, 신. 이것 앞에 뭐냐? 마음이다. 마음을 본다. 이렇게. 그래서 판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판단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판단의 시대라니까 판단을 잘해야 될 시대예요. 인간 삶의 세상이면 과거 세상과는 달라갖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세상에 말이죠. 국제관계도 복잡하죠. 세계관계도 복잡하죠. 다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것들을 말이죠. 추상해내고 상상해내고 내 임기 동안에는 말이죠. 뭐를 주로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이 조직을 이끌어가겠다. 하는 판단이 상상을 해갖고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맞죠? 자, 이 연구력. 와, 저는요, 이 연구력을 공부를 하면서요. 이 연구력을 공부하면서 참 제가 많은 공부를 했어요. 자, 추상력과 상상력. 이 두 가지를 말이죠. 함께 우리가 연구력을 통해 갖고 이걸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향상시켜. 그래야지만이 말이죠. 바른 지도자, 이제 판단이 바른 그런 지도자,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추상력, 상상력 좋죠? 이거 우리가 키웁시다요. 제가요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아주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강조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거를 실제로 실천을 해 보세요. 이걸 한번 해보라니까요. 해보면은요. 뭐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명님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생기면은 추상을 통해 갖고 간추려야 된다니까요. 그러고는요, 상상을 통해 갖고 완벽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 조직이 그 상상의 제시한 판단을 통해 가지고 조직이 뭉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죠. 아, 국장님,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익산시의 가장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식품 클러스터 아니에요? 식품 클러스터. 저는요, 진짜 식품 클러스터. 식품 클러스터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요.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식품에 대해서요. 익산이 만들고 세계가 먹는다 그랬죠? 이거 상상해서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익산이 만들고 세계가 먹기 위해서는 말이죠. 세계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뭘 만드냐? 연구가 안 들어가면요. 식품에 대한 연구가 안 들어가면 못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식품에 대한 연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지성 집단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성 집단이 어디냐? 저는 원광대학이에요.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그만둔 시장이잖아요. 시장한테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참 잘 잡았는데 원광대학에는 700명의 지성 집단이 있다. 이 700명의 지성 집단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연구를 통해서 익산이 만들고 세계가 먹는 그런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자. 그렇게 화답을 했는데 딴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옮겨가지고 했는데 연구력, 수상력과 상상력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지금 강조를 합니다. 이걸 키워나가자 이 말이죠. 연구를 통해서.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